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생의 50%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50%를 바꿀 수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환경이나 여러가지 여건이 주어져 있어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에 따라 수동적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감남원료로 평범하게 살다 가라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영부영 살다 가라고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할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할 특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진화라고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목적이 진화인데 진화란 바로 영혼의 성숙입니다. 당초 초등학교 수준의 영이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생 수준의 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하여 인간이 태어날 때 영혼을 진화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인자, 요소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4가지 인자란 유전인자, 시간인자, 환경인자, 영성인자입니다. 4가지 인자는 그 사람이 이번 생에 어떤 배움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얻을 것인가에 대한 스케줄을 4종류의 코드로 만들어 유전자, 사주, 환경, 태어나는 장소 등에 입력해 놓은 것입니다. 이 4가지 인자를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주어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4가지 인자가 이미 주어졌다 하더라도 노력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4가지 인자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유전인자와 시간인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4가지 인자 중 유전인자와 시간인자는 이미 타고난 것이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전인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설사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바꿀 수 없어요. 성형수술을 하면 바뀌겠지만 아무리 성형수술을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도 근본 모습까지 바꿀 수는 없겠죠. 시간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인자인 사주팔자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기운의 모습입니다. 우주 만물은 저마다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부여된 기운이 사주팔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주팔자가 부딪히며 변화하고 합쳐져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어난 장소를 바꾸어 사주팔자를 다르게 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좋은 시간에 맞춰 다시 나올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유전인자와 시간인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전인자와 시간인자는 이미 타고난 것이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인자와 영성인자는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인자 중 환경인자와 영성인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경인자의 경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은 것을 찾아가 살 수 있어요. 풍수지리에 대하여 주거 환경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죠. 이건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며 산다면 삶이 더욱 윤택하고 좋아질 것이고, 나쁜 장소에서 나쁜 기운을 받으며 산다면 삶이 점차 답답하고 나빠질 것입니다. 자신이 농촌이나 어촌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울에 가서 살 수 있고, 외국으로 이민 갈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도 주택에 살다 아파트로, 강북에 살다 강남으로 이사하는 등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환경인자를 변경시키는 대표적인 사례가 학군이나 학원을 찾아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적인 요인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이게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영성인자는 기도나 명상 등의 행위를 통해 주어진 삶을 개선하는 것이지요. 종교를 믿지 않다가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종교를 믿다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명상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 타락하여 자신만을 생각하는 폐륜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따라서 환경인자와 영성인자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의 인생. 인간에게 주어진 유전인자, 시간인자, 환경인자, 영성인자의 네 가지 인자 중 유전인자와 시간인자는 타고난 것이어서 바꿀 수 없고, 환경인자와 영성인자는 노력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은 50%는 타고난 것이어서 바꿀 수 없고 50%는 노력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은 변할 수 없는 것 반, 변할 수 있는 것 반으로 나누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 여하에 따라 인생의 50%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인생의 50%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삶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재벌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목격할 수 있어요.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인생의 50%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 모두 장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노력만 하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유전인자와 시간인자는 타고난 것이어서 바꿀 수 없고, 환경인자와 영성인자는 노력 여하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학설이 아니고 천서이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어요. 또 지혜는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지식은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 증명을 해야 하지만, 지혜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포장시키고 학문화하는 등 포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포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본질이 더욱 왜곡되는데 지금의 학문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본질보다는 본질을 포장하는 데 치중하고 남에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적인 면만 너무 많이 발달되어 본질을 오히려 더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학문은 삶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라는 본질적인 문제보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쪽에 치중해서 발달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비록 궁색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50%를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 있으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희망을 가져 범직합니다. 군뱅이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듯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눈부시게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힘껏 살아볼 가치가 있어요. 우리 모두 힘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인생 스케줄을 어떻게 짜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